네, 안녕하세요. 대전 동산고등학교 홍석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나의 작은 움직임이 전기로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력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력이라는 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같이 보실게요.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N극과 S극이 서로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같은 극인 N극과 N극이 서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력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자기력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침반이라는 건데요. 나침반을 자세히 보시면 안에 자침이 있을 거예요. 그 자침에 N극,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 자기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자기력 또는 자기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력선이 특정 공간에 촘촘하게 그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커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자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자석 주위에 존재하는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시각화한 모습이고요. 이런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과 나침반의 자침, N극이 동일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러한 자기장이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이 전체 지구를 자기장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외핵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외핵이라는 곳은 액체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이러한 외핵의 움직임으로 지구 자기장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 움직이면서 지구 주변을 자기장이 꽉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지구 내부의 외핵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구를 하나의 자가석 또는 자기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배울 학습 주제와 가장 연관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의 자기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일은 그냥 하나의 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일 주변에 전류가 흐를 경우 막대 자석 주변에 흐르는 자기장과 비슷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건데요.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뿐인데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감긴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일 또는 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손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렀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되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전류를 흘려준다면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강한 자기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건 코일 또는 전선에다가 전류를 흘렀을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기장을 통해서 전류, 즉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발생시킨다라는 원리인데요. 이러한 원리 또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자, 전자기 유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변화하는 자기장 속에 어떤 코일이나 전선이 놓이게 될 때 전압이 발생해서, 즉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현상 또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나 상대적인 운동이 없으면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석이 움직이지 않아서 자기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위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코일, 전선에 꼬마 전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석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코일 내부를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코일에 또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인데요. 이러한 원리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자석을 코일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발생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러한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도 전류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N극에 해당하는 자석이 돌돌 말린 코일 또는 전선으로 다가오게 될 때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손을 말아 쥐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N극이 멀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전에 흘렸던 전류 방향과 반대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N극과 반대 방향인 S극인데요. S극이 다가오고 멀어짐에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N극이 다가오고 멀어질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해서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잠시 후에 자가 발전을 통한 LED 손전등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변화하는, 즉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를 발생시키게 될 때 이왕이면 자력이 큰 자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자석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거나 또는 돌돌돌돌 말려있던 코일 또는 전선의 횟수를 더욱더 많이 돌돌돌돌 말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류의 힘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자석을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줄수록 조금 더 많고 강한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저희가 만들 LED 손전등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손잡이를 빠르게 돌릴수록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고 많은 전류가 발생하게 돼서 더 밝은 빛이 발생하는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가 발전을 이용한 LED 손전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가 발전 LED 손전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전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건 투명 원통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2핀 커넥터 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건 10파이 고위도 LED 전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있다가 이 커넥터와 이 LED 전구를 끼울 원형 EV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만들 LED 손전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모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여기 보이는 손잡이를 장착해서 돌려주게 되면 우리 앞서서 배웠었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류로 인해서 이 LED 전구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 2핀 커넥터의 모습을 같이 볼게요.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미리 빼놨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을 앞쪽으로 잡아당겨서 제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요 LED 전구와 연결해 줄 건데요. 이 LED 전구를 잘 봐주시면 긴 쪽과 짧은 쪽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이 긴 쪽을 2핀 커넥터의 빨간색 부분과 연결을 해 줄 거고요. LED 전구의 짧은 부분을 검은색 전선과 연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원형 홈에 박혀 있는 스펀지를 지금처럼 제거해 주시고요. 이 2핀 커넥터를 홈에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홈에 끼운 상태에서 LED 전구를 2핀 커넥터에 연결해 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핀 커넥터에 보이는 긴 부분을 빨간색 전선, 그리고 짧은 부분을 검은색 전선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원형 홀더를 위쪽으로 올려서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홈에다가 이 긴 부분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부분은 이렇게 검은색 선에다가 끼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끼워 주시고요. 딸깍 소리가 아마 나실 거예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 부분에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졌으면 우리가 만들 손전등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원형 통에다가 이 부분을 연결해 줄 건데요. 이게 조금 크기가 달라서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스펀지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서 이 플라스틱 원형통에 넣어주시면 아마 잘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안쪽으로 넣어주면 조금 꽉 끼긴 하지만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전등 앞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이 2핀 커넥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전선을 손전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터 부분과 연결을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연결을 할 때 이 전선이 잘 안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선을 돌돌돌돌 말아 주시면 조금 더 잘 구멍에 넣어서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선들을 돌돌 말아서 구멍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쪽 부분에 빨간색 전선을 넣어서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에 빨간색 전선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넣어 주신 이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돌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터 자체를 돌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잘 안 빠지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검은색 전선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위쪽 전선과 똑같이 돌돌돌돌 말아서 잘 풀리지 않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전선이 잘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LED 손전등 본체와 2핀 커넥터 LED 전구 부분을 연결해 주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결합시켜 주시면 되는데 전선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구겨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전선이 풀릴 수 있으니까 요 연결했던 부분을 잡아 주시고 살짝 전선을 구겨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완성된 모습인데요. 이 모터 부분을 돌려줘야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자, 손잡이를 연결해서 실제로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좀 약하긴 하지만 LED 전구에 불빛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전류에 의해서 LED에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가 발전을 통해서 LED 손전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힘을 줘서 모터를 작동시키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전기를 통해서 LED 전구에 불빛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LED 손전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도 이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다양한 예들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ED 손전등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